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여고 3학년 영어를 맡고 있는 영어교사 고도현입니다. 우리 처음 수업인데요. 처음부터 수능 특강 나가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팁을 좀 먼저 주고 가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셔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수능 영어 공부라는 것이 모두에게 다 알맞는 최선의 방법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성적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영어를 얼마나 해왔는지, 그리고 영어 자기가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이런 거 차이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모의고사 준비나 수능 영어 준비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EBS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EBS 교재 연결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70%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요, 직접 연계가 30%고요, 간접 연계가 40%가 나옵니다. 직접 연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만 유형이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 거고요. 간접 연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원래 있었던 지문에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비슷한 내용의 지문을 시험에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작년 통계 같은 경우 보면요, 영어 듣기, 여기 써 있진 않은데 영어 듣기는 15문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읽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특강에서 5개, 영어 독해 연습에서 5개,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서 8개가 연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능 완성이랑 수능 특강에서 뭐가 많이 나왔냐면요, 실전 테스트에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보기 전에 실전 테스트, 특히나 수능 완성에 있는 실전 테스트를 꼭 다시 한번 보고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계 유형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나왔던 게 선생님이 EBS 가보면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계를 내준 게 있어요. 봤을 때 직접 연계는요, 이 어법, 어휘, 빈칸, 흐름상 어색한 문장, 순서, 문장 삽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딱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특히나 빈칸 같은 경우에는 빈칸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직접 연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접 연계 같은 경우에는요, 주장, 심경, 주제, 요지, 제목, 얘네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지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수능 완성이나 특강이나 영어 독해 연습에서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 그리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읽힐 수 있는 내용을 주장, 심경, 주제, 요지, 제목 요 문제들로 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가 45문제 중에 총 33문제예요. 그러면 이 연계된 것만 담아줘도 여러분들이 성적이 꽤나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영어 공부를 할 때는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지문을 요약하고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딱 봤을 때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날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볼 때, 그리고 지문을 볼 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시나 아는 소설이 나왔다, 그럼 문제 읽지도 않고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왔다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문을 요약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시도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아마 과제로 나갈 거예요. 과제 폭탄이 여러분 시작될 겁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아마 다양한 과제들이 나갈 텐데 화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요. 먼저 일단 문제를 풀어야겠죠. 문제를 풀고 나서요. 어려운 어법이나 단어 같은 거를 정리를 하세요. 특히나 단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단어가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어 정리를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지문을 요약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거 잘 못하겠으면 EBS 강의를 보시면 항상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문 요약을 해줘요. 그거라도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를 듣는 거는요. 선생님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한번 들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나 들었으니까 이제 다 알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중요 포인트, 이 부분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두 가지가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항상 암기했잖아요. 근데 암기는 하지 마세요. 이 암기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포기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영어 시험 범위가 지문이 막 100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약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었지. 요거를 상기시키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변형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황인영 영어 카페라고 이 네이버에 카페가 있거든요. 이 카페 가면 수능 변형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료들 여기저기서 다운 받으셔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푸는 팁인데요. 요거는요, 시간이 많이 모자른 친구들, 요런 친구들한테 요 순서로 풀어보면 좋다.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쭉 푸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해도 시간이 모자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굳이 이 방법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순서대로 푸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푸는데 시간이 모자랐다. 특히나 맨 마지막에 장문을 세 문제를 잘 못 푼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친구들은 요 순서대로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순서대로 풀어보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정답률이 높은 순서예요. 그러니까 쉬운 걸 먼저 풀어서 웬만하면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 중에서는 자신이 풀 수 있는 거를 푸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죠? 자, 먼저 볼게요. 미안해요. 듣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솔직히 다 맞읍시다. 제일 쉬운 문제들이죠. 이거는요, 영어 듣기 연습만 해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틀려도 숫자 문제 있잖아요. 뭐 가격이 얼마인데 10% 디스카운트 해주고 뭐 $10까지 깎아주면 얼마냐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빼고는 다 풀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영어 듣기 요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수능 특강 영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영어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좀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기 있는 것만 다 맞춰도요. 이게 18문제거든요. 17문제거든요.
이것만 다 맞춰도 37점이에요. 37점은 먹고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간접 연계되는 문제들입니다. 여기 초록색은 간접 연계, 파란색은 직접 연계예요. 자, 이 주장, 심경 같은 경우에는요, 주장은 솔직히 되게 쉽게 나오죠. 그다음에 심경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특히나 심경 단어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나오는 거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이 심경 관련된 단어들을 외우셔갖고 요 문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도표나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는 답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답지 5개를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보면서 푸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특히나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는 답이 다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지문에서 찾으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딱 읽어도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일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막 다른 건 다 긍정적인데 하나만 부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한글을 먼저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대상일치, 이거 지칭 추론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팁이, 만약에 1, 2번에서 갈린다. 1번과 2번이 1번의 희와 2번의 희가 다른 사람이다. 그럼 대부분 2번이 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리지 않는다. 그러면 4번으로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장문 세 문제 있잖아요. 요거를 푸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 장문 세 문제는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요 뭐 내용 일치라든지 아니면 그 지칭 추론이라든지, 요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요 부분들이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소설이나 아니면 뭐 이야기, 요런 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 순서를 제외하고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요거까지 다 맞춰주는 거를 여러분들 목표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54점, 5등급은 맞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법을 푸는데요. 여러분들 어법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항상 나오는 어법 문제들이 있어요. 문법 유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라든지, 아니면 뭐 동명사와 분사구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뭐 관계대명사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라든지, 아니면 뭐 that 구문 같은 거, 이 that에 밑줄 쳐놓고 뭐 맞느냐 틀리냐 이런 경우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그 형용사, 부사 둘 중에 어떤 게 맞냐 이런 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요즘 트렌드는 요거랑 하나 더 하면 병렬 구조,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들만 알고 있어도, 뭐 지금 뭐 다 쓴 건 아니에요. 요거 말고 몇 개 더 있는데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확실히 요 정도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직접 연계가 되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요거를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필자의 주장 요지로 넘어갈게요. 필자 주장 요지 같은 경우에는요, 풀 때요, 먼저 순서가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게 좋아요. 요 필자의 주장 요지, 주제 제목 같은 경우에는요, 다 읽고 푸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이 없거나 여러분들 잘 못하겠다. 그러면 맨 끝줄, 그 다음에 그 앞줄, 그렇게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첫 문장. 요 순서대로 읽고 푸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주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must, have to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답입니다. 아니면 명령문, try to 뭐 어떻게 해라, you should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그 부분이 답이니까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맨 끝 부분에 답이 나옵니다. 요거 보고 답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제 제목도요, 사실 다 읽고 푸는 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더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특히나 주제 제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역접 있죠. but
however. 아이고. 이런 거 나오면 요 다음에 있는 게 답일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therefore.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이 중요하니까 요거를 잘 읽어주시면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잘 읽어주시고 거기서 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나온다. 그러면 지문에 있는 단어가 답지에 제일 많이 나온 거, 그걸 찍으세요. 그러면 그게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요,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여기서 1번이나 5번이 답인 경우가 많이 나와요. 뭐 모든 문제가 다 1번이고 다 5번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1번이나 5번이 잘 나오는 편이니까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1번이나 5번으로 찍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신유형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간접 연계되는데요. 이거는요, 잘 모르겠으면 풀지 마세요. 어려워요. 근데 왜 여기다 넣느냐? 순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먼저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앞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나온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지문을 많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얘가 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글의 흐름상 옳지 않은 거 풀기. 35번이죠. 요게 직접 연계가 많이 나와요. 네, 이것도요. 사실 지금 이 신유형 풀기부터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내용을 다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다고 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문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그 지문에서 중요한 게 뭔지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잘 맞으려면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영어를 많이 읽어보는 게 필요한데요. 뭐 지금 수능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수능도 봐야 되고 모의고사도 봐야 되니까 좀 팁을 드리자면 이거 잘 모르겠으면 3번이나 4번으로 찍으세요. 3번, 4번이 답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1번, 2번 잘 안 나와요. 흐름상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번부터 막 흐름 이상하면 이 글을 읽을 수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잘 안 나오고 대부분 3번, 4번이 많이 나오니까 3번, 4번으로 찍으세요. 자, 여기까지 다 풀었다. 그러면 69점이에요. 다 풀어서 다 맞았다 하면 69점이거든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솔직히 이 밑에 문제들 다 찍어도 하나는 맞겠죠. 그죠? 그러면 3등급이 나와요. 저는요, 그 고3 수업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3등급 이상 맞는 거, 특히나 교과 전형 준비하거나 아니면 종합 전형에서 최저 있는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목표를 주고 싶은 게 이제 3등급 이상을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최저가 2개 합 5, 6, 7이에요. 그 다음에 인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는 2등급 필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개 합 5, 6, 7이면 영어에서 3 맞으면 6, 7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서 3등급이나 4등급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국어나 탐구에서 맞추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그 좀 더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은 교과 같은 경우는 영어 2등급이 필수인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3등급을 맞는 것을 3등급 이상 맞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유형들을 잘 풀어서 3등급을 맞는 거를 우리 목표로 삼읍시다. 우리 수업의 목표는 우리 그 3학년 영어 수업의 목표는 3등급 이상 맞는 거예요. 자, 그걸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보시면 이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38번이 직접 연계로 나옵니다.
문장 삽입은요, 사실 접속사 변화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나 아니면 내용 변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2번이나 4번으로 찍으세요.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연계는 안 되는데, 풀 때요, 요약문을 먼저 푸세요. 요약문을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요약문에다가 단어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말이 되는 게 한 2개 정도 나와요. 그 2개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률이 훨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를 대입해보고 가장 말이 되는 거 2개만 골라서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게 정답이구나 찾는 거를 찾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도 단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문 2문제 41, 42번인데 여기서는요 목표를 한 문제만 맞추는 거로 하세요. 왜냐면 장문이 어렵고요. 지문 자체도 어렵지만 문제도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는 맞추자 라는 마음으로 하나를 맞추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푸신 다음에 시간이 모자르다 그러면 답의 숫자를 확인하세요. 1, 2, 3, 4, 5번에서 1번은 몇 개인지 2번은 몇 개인지 세셔서 예를 들어서 6, 5, 6, 4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겠는 거 5번 위주로 찍으면 좀 더 많이 맞겠죠. 왜냐면 이거를 다 똑같이 맞추진 않아요. 45문제니까 똑같이 맞출 수도 똑같이 맞추면 9개씩 나와야 되는데 9개씩 나오진 않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답의 평균을 맞춰주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풀고 나서 아니면 여기까지 풀고 나서 나머지 걸 다 찍을 때 답이 많이 안 나온 번호를 찍는 것을 찍으면 미안해요. 답이 많이 안 나온 걸 찍으면 훨씬 더 정답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글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접속사랑 문장의 A, B, C 그 문장들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대명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순서를 추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속사나 대명사를 열심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맥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휘인데 여기 어휘랑 31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단어 문제거든요.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연계를 한다. 직접 연계가 나온다. 왜냐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서 배웠던 단어, 수능 완성에서 배웠던 단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열심히 외우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단어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단어를 열심히 외우셔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빈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용의 흐름을 보고 맥락을 읽고 거기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걸 알아채셔야 됩니다. 꼼수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이 빈칸 추론이에요. 자, 사실 빈칸 추론만 빼면 88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까지 다 맞추고 빈칸 추론에서는 찍어서 한 문제만 맞춰도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맞추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빈칸 추론에서도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빈칸 추론을 하셔서 빈칸 추론 연습을 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지금까지 수능 모의고사 어떻게 풀면 좋을지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의를 했고요. 솔직히 이 강의가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나 다음 모의고사 때 자신이 이 방법으로 해보고 자신한테 맞는다면 이 방법으로 계속 푸는 거를 추천드려 볼게요. 그리고 지금도 예전 모의고사를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 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라고 하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푸는 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능 특강 수업을 할 거예요. 수능 특강 수업을 할 건데 이렇게 화면만 보이는 수업을 할지 아니면 아예 그 영상을 EBS처럼 찍을지는 조금 고민 중이에요. 두 가지 다 해보고 여러분들이 더 좋다 하는 걸로 계속 수업을 할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횡설수설 하네요.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